이것 때문인지를 내가 두 가지 갖고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딱 끊어봤어요. 식품을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갔던 사람이 화장실을 지금도 매일 가지는 않아요. 근데 식품을 안 먹으면 일주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5일에 한 번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 굳어가고 있던 이 운동을 안 하는 연동 운동을 생체 전류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 내 근육을 연동 운동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였던 다리가 지금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식품을 먹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가벼운 다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더 심했던 그 다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에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450조라는 시장이 있고 제 몸이 건강해진 것만도 행복한데 이 안에 수입도 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 450조 시장에 내가 남을 좋게 해주면서 우리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자아 가지고는 힘들다고 얘기하죠, 요즘. 근데 저는 20년 동안 미용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반영금 문신 다 하나씩 해보셨죠? 그거를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적은 수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출장을 가면 하루에 100만 원도 벌고 200도 버는 사람이에요. 지방 출장 가면 사람을 모아놓다 보니까. 근데 그 시장 안에서 꾸준히 인쇄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에서 이 재활 시장에서 제가 그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이 미세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소규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정말 유튜브도 형통TV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강의를 하면 전 너무 반한 분이고 좀 닮고 싶은 분인데 오늘 큰 박수로 맞이하실 때 이분의 노하우가 오늘 많이 방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구인 계시죠? 네. 가 있으실 때 이 미세 전류의 연구인이신 김건희 강사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제가 어제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라고 제가 이제 PPT를 만들었어요. 메디케이션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유일하게 오늘 밤새도록 외워 갖고 왔는지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의학으로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휴대폰을 여시고요. 네이버를 여셔요. 그리고 네이버를 여셔서 검색창에다가 명상을 써보세요. 명상. 그리고 어학사전을 누르셔서 명상은 영어로 뭔지 한번 명상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명상이라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영어로 쓰면 메디테이션이에요. 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은 메디케이션이고요. 명상으로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이에요. 몇 글자 차이예요.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의료기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고요? 생각 상태라는 거,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속에서 맨날 싸워.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이불 파트너하고 제일 많이 싸우려고 그러자. 이불 파트너. 여기 있는 건 사람은 안 그래. 근데 여기 밖에 나가면 다 이불 파트너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이불 파트너하고 관계를 잘 못 맺으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죠. 거기에 잘 먹으면 그게 약 되겠어요? 약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부부끼리 싸우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누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산병원에 가시면 아산병원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아산병원에 가시면 어떤 과가 생겼는지 아세요? 노인내과가 생겼어요. 약을 최대한 30알씩 드시는 분들까지 케어를 하는 내과가 노인내과가 따로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노인이 내과가 생겼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 그 통증 클리닉도 10여 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는 갈 일이 없었지만 점점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통증 클리닉 다음으로 그 같은 건물에 많이 생기는 게 재활치료센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 꼭대기층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우리의 트렌드인데 지금은 병원도 제일 유명한 병원도 노인내과잖아요. 여기 왜 왔을까? 그러면 앞으로 옛날에는 생로병사 시대였어요. 생로병사. 여기가 노였잖아, 그죠? 근데 이게 한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사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케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프지 않게 살려고 하면 첫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사셔야 된다 했듯이 균형 잡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섭생, 먹는 거. 아웃풋,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좋은 게 나와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제가 이런 말씀, 누군가가 이랬어요. 강사님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잘해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럼 뭘 하느냐고 봤더니 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제가 4시간 동안 출근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저는 공부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신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고 이런 쪽 건강 쪽에 제가 강의를 딱 들으면 바로 가서 강의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는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섭생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믹서기를 꺼내. 그래갖고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영양 밸런스를 맞춰갖고 일단 소화가 잘 되게끔 믹서기에다가 뭔 갈아.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85세 시어머니서부터 소화가 잘 되게끔 그걸 딱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데 요즘에는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려서 낮에도 틈틈이 그거 드시라고 다 병에다가 보틀병에다가 넣어놓고 출근합니다. 서방님은 보틀병에다가 싸서 보냅니다. 밖에 나가서 24시 편의점에서 사 먹지 마라. 제로콜라 같은 거 사 먹지 마라 제발. 이온 음료 같은 거 사 먹지 말라.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대놓고 이야기할게. 우유에다 시리얼 말아 먹는 게 가장 안 좋은 아침 식사예요.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 먹는 사람 너무 많고요. 두 번째 빵에다가 오렌지 주스 먹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섭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빠르게 먹는 거에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섭생을 잘 하셔야지만 좋은 건강이 누적돼. 누적. 건강도 복리라는 거 아세요? 네. 건강도 복리예요. 언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90살, 100살 될 때, 80 이상이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거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이 엊그제 갑자기 누워 계시다가 아가야 나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엉치뼈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 너무 아파갖고 엉치뼈가 안 돌아가서 이제 내가 자리 보존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짐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혈색이 막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딱 장착합니다. 일단 딱 장착해서 원리를 아니까, 인체 원리를 아니까 좌골 쪽은 속 안에 깊이 신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육이 다 어떻게 됐대요? 물기가 빠졌고 건이든 힘줄이든 인대든 관절이든 물기가 빠졌겠죠, 그죠? 네. 그럼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제일 좋은 것은 혈액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혈액을 집어넣는 방법은 마사지 하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 물리치료 하는 사람, 도수치료 많지요. 네. 도수치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손으로 하다 이 뜻이에요. 도수가. 카이로프락틱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수기치료를 다 카이로프락틱이라고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는 도수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부항도 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원리는
다 똑같은 건데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를 뿐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아로마로다. 아로마 통증에 좋은 거 제일 좋은 건 뭐 있어요? 페퍼민트가 되게 좋아요. 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막 치시 발라갖고 선풍기 바람을 쐈더니 여기가 어떻게 될까? 시원해지죠. 그래갖고 종아리 풀고 아킬레스건 발목 풀고 그 다음에 엉치뼈 풀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때요? 여기 딱 하면 우리 사장님 아까 얘기 되자마자 확 움직였죠. 근데 85살 되면 안 움직여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왜 해드린지 아세요? 85세가 됐을 때 몸의 상태를 내가 손으로 촉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 안 된다니까. 저도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제 통하는 거냐 이러는 거야. 어머니도 이제는 아셔. 이제 뭐가 통하는 거냐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했더니 자신이 없대. 아니 걸으세요 그래. 그럴 때는 제가 되게 냉정해요. 매정하게 얘기해. 걸으세요 그랬더니 이라고 85세 어르신 특유한 거 아시죠? 이러면서 걷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가야 내가 김 선생이라고 할게. 이제는 내가 며느리라고 안 하고 김 선생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3분의 2는 줄었다. 그리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혹독하게 가서 걷고 오시라 해서 1시간. 그랬더니 그 땡볕에 걷고 오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릴 거니까 걷고 오세요. 그랬더니 걷고 오시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며느리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 85세 어르신들 제가 85세는 안 돼봤잖아요, 그죠? 근데 85세 어르신도 결국은 인체를 조금 알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테크닉 없어요. 내가 제일 얘기하잖아요. 테크닉 없다. 사랑으로 하다 보면 떨리는 거를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나가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 언제 올까나?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일찍 와라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메디테이션이라고 했고 여기는 메디케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가장 멘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술에 탐닉하고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자꾸 카페인을 먹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강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도파민이 나올 때는 좋아. 그러다가 바로 걔가 수치화가 떨어지면 우울증 증상으로 바뀌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근데 우울증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했어요? 매정하지만 걷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걸을 때 누가 열리려고 그러냐면 뇌가 열려요.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어깨는 좀 아프시지만 산을 하시잖아요. 산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자기의 밸런스, 인생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시는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제가 어저께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그렇죠. 85세 할머니하고 살아봐요. 이게 감정의 기복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갖고 방금 좋았다가 부친 게 뒤집듯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6시 20분에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제가 몇 킬로를 떴는지 아세요? 120킬로를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 120km 타면 오늘 나올까요? 못 나올까? 아이고 그렇게 할 텐데 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120km를 자전거를 탄 몸이에요. 제가 어디서 하남에서 출발해갖고 저 양평에 가면 물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수상스키 타는 데를 지나서 더 가면 춘천 나올까봐 제가 참았어요. 대성리역까지 보이더라고 간판이. 그럴 정도로 제가 조금 버거웠지만 제가 저 삶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무리 좋은 의료기도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뭐를 한다? 내 정신세계를 이렇게 조금 쉬어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 어깨가 아픈데 오늘 쉬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소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공간에 오면 자기 공간이 생기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메디케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디테이션이다. 나를 쉬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지를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차고 갔을까요? 안 차고 갔을까요? 차고 갔어요. 저는 셀프 닥터에 미친 사람이야. 왜? 내 몸에 테스트 하려고 120km를 자전거를 타는데 지치지가 않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갈 때. 올 때 제가 물의 정원에서 하남시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 왜? 이걸 하면 내가 에너지가 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다음날도 이렇게 거뜬한 거 보면 얘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미세전류를 연결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한 손으로 그냥 뭐라도 해야지. 2분 떠들어도 한 손으로 미니탑을 하시던 셀프 닥터의 T자를 연결해서 하시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 너무 멋진 거를 제가 발견했죠.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 왜 안 돼? 내가 이걸로 바꿔야 돼. 슬라이드 수로 바꿔줘야. 오늘 라라코리아 인터내셔널 회사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라코리아는 왜 해야 되는지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조 시장이 건강 시장이에요. 이게 되게 큰 시장이에요. 450조 시장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시장인데 혹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돈이 최고죠, 그죠? 네. 해외여행 아무리 가봐야 한국이 제일 좋다. 근데 그 뒤에는 꼭 뭐가 따라붙어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50조 시장이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이 시장 중에 지금 현재 안 넘어가는데.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다단계 회사는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공개된 회사가 111개예요. 110개 정도예요. 140개에서 코로나 때문에 30개가 문 닫았다 이 뜻입니다. 110개 중에서 110개 회사를 다 토탈 매출을 따져봤더니 연 몇 조예요? 5조 반올림해갖고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등하는 회사는 암길이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 하는 회사는 애가 터져야 되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무좀약 PM이라는 회사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피부도 있고 허벌나게 팔아야 되는 제품도 있어요. 자, 이 회사를 잘 보세요. 암길이라는 회사는 1조 3천억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많이 팔리냐면 더블엑스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두 번째, 이 애땡땡이라는 회사는 1조라는 매출을 일으켰어.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면역 제품이다. 면역 제품이다 해서 단귀, 백작약, 천궁을 집어넣어가지고 생약 성분으로 만든 해모임이라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 80%를 차지. 그 다음에 피땡땡이라는 회사는 대부분 건강보조식품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 메이저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스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5%나 매출이 떨어졌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화장품을 어디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인터넷에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제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똑똑하게 골라서 쓴다 이 뜻이지.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유니시티가 있고 한국 허벌라이프가 있고 얘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건강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어때요? 성장하고 있죠. 네. 건강식품은. 네. 그런데 화장품 시장이 떨어졌다는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얘네들도 건강식품이야. 얘네는 뭐,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 보시면 14등 하는 회사가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에 오늘 방문하신 거예요. 아메인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됐습니다. 30살이에요. 30살. 이 새로운 피부라는 회사는 28년 됐어요. 그러면 만만치 않죠. 얘네들은 다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된 회사, 10년 이상씩 된 회사들이야. 10년이 뭐예요? 20년 넘은 회사들이 대부분 10등 안에 돌아가. 근데 얘는 라라코리아는 지금 5살 됐어. 5살.
그런데 이런 회사는 다 건강식품이 시그니처 상품이 시그니처라고 하세요. 메인 상품이다 이 뜻이야. 메인. 그런데 라라 코리아 인터내셔널 들어가 보시면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발표를 해요. 뭐가 가장 많이 팔릴까요? 소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블루밍, 셀이 두 번째로 가장 매출이 많게 나와 있어요. 매출도 다 나와. 수당도 누가 얼마만큼 받아가는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7%가 상승했죠. 전년도 대비. 네. 신기하지 않아요? 왜 신기할까요? 이런 회사들은 오래됐고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회사를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라라라는 회사가 룰루 비데도 아니고 그죠? 나타나더니 14등을 랭킹했대. 5살인데.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이 15등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 라라코리아만 의료기를 가지고 유통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450조 시장이었죠. 헬스케어 시장이. 네. 근데 다단계 전체 시장이 5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의료기 시장은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더 이상은 커지지 않아요. 1조 이상, 1조 3천억이니 한국 아메이 더블엑스는 먹을 사람만 먹지? 어때요? 계속 온 국민이 다 먹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기 시장이 450조라고 하면 전체 시장이 5,500조면 아무것도 5조 5천억이면 아무것도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왜 라라코리아가 중요하냐 그러면 선점이 중요하다. 선점. SK텔레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코카콜라를 맥콜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의료기를 가지고 시작한 이 라라코리아를 다른 회사에서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헬스케어 시장의 전문가를 지금 양성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헬스케어 시장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 이분들은 어때요? 건강식품의 전문가는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전문가는 다 되어 있지만 의료기 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라라 인터내셔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5조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최소한 한국의 450조 시장을 겨냥해서 내가 롱타임으로 이 그물망을, 유통망을 만들어 보자는 게 오늘의 취지예요. 네. 자,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오늘, 내일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롱타임으로 어떤 유통을 할 것이냐. 그 유통 중에서 라라 인터내셔널이 선점한다 그러면 내가 내 나이에 화장품보다는 어때요? 의료기기가 훨씬 내 나이에 어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세 전류가 지금 뜨고 있다. 어떻게 뜨고 있느냐? 이거 똥바가지 봤어요? 이거 똥바가지라면 안 되는데 지금 밴드 라이브 방송도 안 되는데 건설 현장에 가면 바가지 많이 안전 제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만 했어? LED만 장착하고 미세 전류를 집어넣어서 영탁이가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시고 출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쓰시고 뭐 못하죠. 그죠? 네. 근데 헤어큐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큐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2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온 가족이 쓰려고 그러면 막 서로 싸워야 돼. 막.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저거 사는 이 헤어큐 온 가족 4개를 다 사면 내 가족이 자연스럽게 개인용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헤어큐가 훨씬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제 주장. 두 번째, 마스크팩이 나왔어요. 미세 전류기 마스크팩이 나왔대. 그럼 더 비싸죠?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마스크팩을 그냥 일반 마스크팩을 딱 부착하시고 여기다가 셀프 닥터를 붙이시던 미세 전류를 흘리시면 미세 전류 마스크팩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미세 전류 마스크팩을 안 사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구적으로 고장도 안 나는 이 미세 전류기만 있어도 마스크팩을 대신할 수 있어서 예뻐질 수 있다 이 뜻이. 예뻐질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마스크팩을 여기다 붙이고 셀프 닥터를 착용한 다음에 이거 갖다 이렇게 해로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세 전류가 축축 들어가죠. 저는 마스크팩 실제 해봐요. 다 해보는데 이거 대고 있는 것보다 패치를 양쪽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마스크에 미세전류가 쫙 들어가니까 금방 말라요. 다르게 다 말라요. 그렇게 해서 미세전류 마스크 팩이 나왔으니 활용하시고. 네. 그 다음에 칫솔이 나왔다 했듯이 미세전류기가 들어간 칫솔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진동이 있었어. 그래갖고 뭐 비싼 거 사면 가만히 있어도 막 이빨이 닦이죠. 네. 그 파장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붙어요.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치죠. 네. 그러면 잡았다 당겼다 잡았다 당겼다 하니까 어떻게 치석이 벗겨지는 원리가 미세전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세전류기 칫솔이 나왔는데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일반 칫솔보다는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칫솔은 그냥 알아거 쓰시고 요걸 가지고 이 T탑으로 여기 속 안에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잇몸도 해보시고 해보시면 돼. 아니면 여기 겉에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속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얼굴에 할 때는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했듯이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되고 있더니 미용에도 좋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얘만큼 잘하는 애가 없다 했듯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신경이 망가지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신경이 망가진 첫 번째 사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걷는 사람 많죠? 이렇게. 네. 그럼 뇌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뇌출혈, 뇌경색 때문에 온 후유증이죠. 두 번째,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1, 2번 경추를 딱 다치면 전신마비가 온다거나 수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게 뭐냐 그러면 신경을 손상 입었기 때문인데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회복시킨다고요? 미세전류가 회복시킨다 이 뜻입니다. 저는 형통TV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1년 동안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 때문에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서 뭐든지 다 했고요. 물리치료사 써서 고용해서 이틀에 한 번씩 마사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받았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았고 계속해서 그러던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영상을 제가 형통TV에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 근데 1년 넘게 물리치료 받았고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침치료하고 근데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날 이걸 풀었다 그랬어요. 이걸 풀었어요. 이걸 푸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제가 풀고 나서 그 사람 손에다가 집어줬어요. 이걸 집어주고 자기 목에다가 직접 하라는 영상이 있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전류는 반드시 믿으시면 됩니다. 신경이 손상된 곳을 다시금 연결시켜줍니다. 우리가 전철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차 선로가 끊어지면 다시 복구 작업해야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경도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웅진 코에가 자꾸 얼음을 만드나 봐 더우니까. 여기 보시면 급증하는 헬스케어 수요 미세전류가 주목받는다. 이렇게 2022년도에는 1조 6천억이 미세전류 시장이. 와 그러면 암길이라는 회사의 총 매출보다 더 많은 시장이 미세전류 시장이다. 그러니까 작게 마음을 품지 마시고 크게 마음을 품어서 자신 있게 일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2022년은 1조 6천억 정도니까 2023년도에는 최소한 2조는 되겠죠. 2조. 네. 그 시장에 나는 얼마를 했느냐?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 벌어가고 난 안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세전류만 엄청나게 시장이 크죠. 그런데 미세전류기가 장점인 건 뭐예요?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장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미세전류가 뭐에 좋대요? 통증 완화, 피부 탄력에 좋대. 피부 탄력 좋아지려고 지금 뭘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죠? 탄력 좋아지는 거라고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통증 완화. 침치료 염증 제어 원리로 신경과학으로 밝혔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침이 신경을 살리고 침이 염증을 없앤대요. 염증을. 그럼 우리 사장님 지금 염증이 여기 있다고 진단받으셨잖아. 그죠? 그럼 이 염증을 직접 없애는 방법은 병원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내 몸 스스로가 염증이 생기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쳤어요. 저는 엄청 개구쟁이로 살았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선보스마 저리 가라로 살았어. 그래서 다치기도 엄청 다쳤는데 마데카 소리 어딨어요 그때. 그 시절에 후시딘이 어딨어요, 그죠? 그냥 놀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나를 치료하죠. 그래서 나는 푸시킨인가 그 친구가 비록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조용히 나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시에. 누굴 믿으면 돼요? 내 자신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걸 믿으시면 나는 가장 좋은 자연치유라고 생각해. 우리가 어디가 다쳤어도 결국은 내 거가 뼈가 붙은 거고 살이 패였어도 내 스스로가 살이 다시 복구된 거지 후시딘이 하는 역할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발라도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 약 바르면 더 빨리 회복되나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저 약을 워낙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도 그냥 참아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생기는데 조금만 하면 약을 막 드시는 분 있더라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약 찬장이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약이 집에 조만한 흰색 창장 있죠? 3칸짜리. 그렇게 약이 있어. 그래서 이 집에 무슨 약사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약사를 가지, 약사를. 그지? 그렇더라고. 깜짝 놀랐어. 여기 보시면 그런데 내 몸이 내 염증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좌골신경이에요. 이거 안 지나서나 셀프닥터 엉덩이 여기다 패치 딱 붙이고 계속 셀프닥터 작은 패치가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좌골에다가.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때 강의 들을 때나 아니 운전하실 때는 가장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좌골을 계속 움직이면 내 몸이 나를 염증을 없애준다 이 뜻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작용이 없잖아요. 내가 내 거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안 생기죠. 두 번째, 미주신경이 염증을 없앤대. 미주신경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오늘 우리 저기 사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아까 목을 했더니 배가 움직였죠. 그게 미주신경이에요. 그게 미주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미주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편안하셨던 데 있죠. 제가 손가락 하나로 머리 딱 들어서 편안하시죠? 했던 데가 상경추예요. 거기에서 뇌간에서 나오는 연수에서 나오는 미주신경이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를 쫙 했더니 배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 배가 움직이는 신경이 미주신경이었어요. 미주신경이 실조가 되면 어지럽습니다. 벼랑간 나는 이유도 없이 어지러워요. 벼랑간 나는 이유도 없이 소화가 안 돼요. 벼랑간 내가 심장이 자꾸 불안해. 벼랑간 나도 모르게 기립성 어지럼증이 자꾸 생겨. 그런 것들이 다 어디다? 미주신경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상경추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여기 후두골 라인이 딱딱하게 붙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항상 열어주셔라 이 뜻이. 그래서 미주신경 우리 사장님 오늘 알아가시면 너무 좋고요. 미주신경이 작동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요. 미주신경은 뇌신경 10번이라서 부신경이에요. 편안해야 돼. 근데 우리가 편안하지 않으면 여기 압이 차요, 안 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여기가 뒷목이 땡기니까 이러면서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긴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주신경을 잘 열어주시면 되는데 요것이 잘해. 이거 뾰족한 얘가 잘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거 뾰족한 데만 갖다 요 속안에 정중한 혈자리 이름으로는 풍부, 풍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풍이 오지 말라고. 여기 정중간은 풍지, 여기 약간 양쪽 사이드는 풍부, 여기는 귀 뒤에 예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풍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방. 혹시 우리 남자 사장님 3분 오셨으니까 약주 좋아하시는 분 손님 들어보세요.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 먹을 때 드럼통으로 먹는 게 좋다. 매일 적은 양을 매일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약주를 하셔도 그런 건 항상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먹는 술 먹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안 먹는.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2잔씩 소주 2잔 기준이에요. 그냥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한꺼번에 폭탄주를 마시는 것보다. 그런데 치매는 알코올의 총량으로 옵니다. 알코올의 총량으로 뭐는 온다고요? 치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죠. 인지 장애가 오면 일단 밖을 못 나가. 밖을 못 나가면 요양사를 둬야 되든가 간병인을 둬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즐겁게 술은 먹지만 술의 총량으로 치매가 오기 때문에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사실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염증이 우리 몸에 되게 많은데 그 염증을 제어하는 것이 좌골신경, 미주신경, 부신이다. 근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에서 쓰고 있는 게 있다. 최근에 치매 전류를 흘린대요. 난 이 기사를 볼 때 소름 끼쳤어요. 제가 뭐 여기다가 조선일보에다가 돈을 넣고 뭘 광고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경과학자들한테 뭐 연구를 해갖고 밝혀달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김건희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옛날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항상 잘 살아야 돼. 왜?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아니 저건 돈 빌려가서 안 갚으네. 저거는 사기치네 이러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뭐 잘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남편이 영부인을 시켜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갖고 제가 김건희 TV로 바꾸려고 그래. 이름을 형통 TV라고 하지 말고 트렌드상 그냥 김건희 TV로 바꾸면 내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맞죠? 건희 TV. 처음에 건희 TV라고 했어. 근데 김건희로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건희라고 안 하거든요. 건희라 그러면 이거딘도 나오고 뭐 박건희도 나와. 그러니까 김건희 TV로 바꿔야지만 라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라가 더 잘 되려면. 그래서 최근에 금속 재질인 치매 전류를 흘린다 이거죠? 네. 근데 얘가 뭐 잘한다고? 제일 잘하는 거 신경을 손상된 신경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두 번째 또 나왔다는 거 알겠습니까? 초음파를 이용해. 뭔 파를 이용한대요? 초음파. 초음파가 아니라 무슨 뭐 음파 있죠? 이름이 조음파인가 뭐 있지? 음악인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니고 초음파를 이용해 침을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우리 사장님 한 게 초음파잖아요. 네. 또 제가 해드린 게 미세전류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양쪽에 협진하신 거예요. 우리 요즘에 현대의학하고 다 협진해요. 다 자기 거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의사들이 다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도 다 성형외과, 정형외과 다 협진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라라는 사람들을 협진하는 시스템으로 신경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주신경만 공부시키도록 할게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미주신경은 뇌신경 10번이래. 뇌신경이 12쌍이에요. 12쌍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속 안에 있어. 백회 속 안에. 몇 쌍이라고요? 뇌신경이 12쌍. 가야금이 몇 줄이에요? 12줄. 세상에 120줄이라 그러면 공부하다가 뒤로 넘어져 쓰러질 텐데 12쌍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게 이제 100회 속 안에 12쌍이 이렇게 진행있다가 10쌍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0쌍이. 아시겠죠? 네. 뒷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뒷목이 뻣뻣해서는 신경이 흩뜨게 신호를 잘 못 보내니까 근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이양증, 근무력증, 근이 빠지는 근감소증 이런 환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그거의 선행 조건이 뭐다? 신경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이 뇌신경 12쌍 중에 10쌍은 목 뒤로 흐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받을 수는 없지. 사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도끼자로 딱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옆으로 부벼주세요.
자, 여기 이걸 옆으로 한번 비벼주세요. 그럼 더그닥더그닥 소리 나는 사람은 물기가 말랐다 이 뜻이. 더그닥더그닥 소리 나는 사람은 위기능이 약한 사람이 여기에 많이 소리가 나요. 더그닥더그닥 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뾰족한 거나 얘가 가장 좋아요. T자가 가장 만만해. 그래서 살살 나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뾰족한 걸로 여기 정중앙을 쏙 넣어보세요. 자, 셀프 닥터의 T자봉 안 갖고 오셨어? 셀프 닥터가 여기 있으신데. 자, 셀프 닥터에 이 T자봉이 연결하면 가장 셀프로 하기가 편해요. 근데 지금 제가 뭘 했다고 막 배가 고프네. 뭐라고 소리가. 왜냐면 뇌신경 10개가 일로 내려간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뇌신경 10번이 미주신경이라는 친구인데 이 미주신경은 사각근과 흉쇄 유돌근 사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그렇기 때문에 수기 치료할 수가 없어요. 수기로 여기를 만지면 따기를 맞을 만큼 기분이 나빠서 못해요. 여기 수기 치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기 치료 못해요. 확 일어나서 그냥 수기 치료하는 사람 원장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때릴 만큼 기분이 나쁘고 아파요. 그런데 T자가 있으면 여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디 신경? 미세전류는 뭐를 건드려요?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구 신경을 건드리냐 그러면 사각근과 흉쇄 유돌근 사이에 깊숙한 곳에 있는 미주신경을 딱 건드리니까 미주신경을 딱 건드리면 배가 움직여. 자, 제 배가 움직여요? 네. 제 배가 움직인 거 미주신경 건드린 거예요. 배가 움직이죠? 네. 그러면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에서 뭐가 부교감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뭐예요? 교감신경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적진을 향해 막 도전하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 근데 하루는 한 번 정도는 부교감신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주신경만 자극시키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져야 평화로워야 좋지요. 전쟁통에 먹고 사는 것만 지금 생존하는 거에만 급급하지 부부끼리 무슨 이렇게 좋은 시간 갖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순간 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승모근이 짜부라든다 이 뜻이에요. 승모근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봉긋해져요. 목이 뻣뻣해지는 것도 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목이 뻣뻣해져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활발해지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편하고 목도 편안해진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목이 어때요? 방법은 없지만 뭐 옆으로 해먹고 찔러보기도 하고 해보잖아, 그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릴렉싱해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렇게 차고 일단 차를 타. 차를 이렇게 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오토죠. 그것도 모자라서 뭘로 바뀌었어요, 다? 하이브리드도요. 그러니까 110km에다가 놓고서는 고속도로 달려도 운전대 안 잡아도 되죠. 그럼 손이 심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잡고 운전대 대신에 다 이거 잡고 이거 하고 있으면 부산까지 논스톱 갈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사업은 더 잘 된다 이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할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일반 의자 안 넣어요. 제 생각에. 무슨 의자 넣을까요? 저는 안마 의자 넣는다고 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순간 커피 전문점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안마 의자기 나왔어요. 그죠? 네. 어머. 자동차에다가 안마 의자기를 넣는다니까. 제네식스 안마. 고가 자동차는 다 나와 있어요. 다 안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더 그냥 일반 의자는 안 넣는다 이 뜻이. 그러면 의자는 안마 의자인데 또 기술력이 또 어떻게 될지는 계속 가봐야 되죠. 네. 두 번째 커피 전문점은 다 문 닫을 거라고 저는 예견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커피 머신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문 닫을까 안 닫을까요? 오피스텔 분양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 안 돼요. 왜? 차가 사무실이죠.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가만히 있으면 카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율주행이 되면 카드는 못 써요. 왜냐면 자동차가 스스로 가서 기름 넣어 갖고 와요. 그럼 자동차가 카드 결제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예요? 대부분 RFID 칩으로 그냥 디지털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만 된다. 이제 결제 수단. 코인이 아니고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면 막 코인으로 막 사업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암호화된 디지털화된 화폐가 앞으로는 결제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럼 그걸 개발하는 회사 주식을 조금 이렇게 사면 돈이 되지. 그 코인 쓸데없는 거 사갖고 다 쪽박 탄 사람들이 테헤란로에 그냥 드글드글해.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안에 장착이 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의자다 이 뜻이.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의자가 아니고 침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세라젬 뭐 이런 것들이 막 또 뜨겠죠. 근데 거기에 미세 전류기가 엄청나게 신경을 잘 살렸기 때문에 미세 전류기는 디바이스가 없는 이거 선이 없는 이런 디바이스로 바뀔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뭐예요? 과도기라는 거지. 과도기. 그 다른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죠, 그죠? 네. 다 뇌간의 연수부터 목에서 복강까지 내려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기다 스트레스를 딱 받고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첫 번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늘 더부룩해. 아궁이에 장작이 잘 타야 되는데 장작이 안 타니까 더부룩한 건 당연하죠. 네. 그러면 가스가 차. 네.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포그가 뭐냐면 브레인 포그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늘 맑지 않아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머리가 밝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인, 커피가 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와갖고 한 잔 주시면 먹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브레인 포그라는 말이 생겨요. 다 머리가 맑지 않아요. 왜? 덜 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먹은 음식이 덜 타니까 가스가 차거나 연기가 끼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럼 브레인 포그가 그럼 나한테 무슨 짓을 해요? 나의 시간이 가면 치매 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미수진견은 연수부터 출발해서 목을 지나서 복강까지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소화기관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위내시경 검사를 해도 검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미주신경 실조증이다 이 뜻이. 자율신경 장애증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무슨 약으로 먹이냐 그러면 우울증 약으로 대체해요. 근데 우울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가 되게 좋아요. 하남시정이 어싱하라고 어싱. 모래 흙을 5kg나 깔아놨어요. 걸으라고. 하남 시민들 다 걸으라고. 하남으로 오세요. 그래서 장애 수축과 연동 운동에 관여한대요. 미주신경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미주신경은 많은 가지를 내요. 인두, 후두, 폐, 심장, 식도, 대장 아랫부분을 제한 복부 내장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 쓰는 사람, 미세전류를 처음 쓰는데 목이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들어오는 반응이 있으셔갖고 막 목을 쓰게 했더니 기침이 나. 온 전신이 아파. 삭신이 막 쑤셔.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 다음 다 뭐가 있어요. 기침이 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인두, 후두, 폐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기가 딱 들어가고 혈액이 딱 들어가니까 호전 반응이 오는 거죠. 심장도 지나요. 미주신경은.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움직이니까 혈압이 높아져 안 높아져요. 순식간에. 그래서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도를 지나요. 식도. 그래서 식도 열공 탈장인 사람 뭐야? 역류성 식동이 있는 사람들이 식도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아랫부분을 제한 복부 내장을 지배하니까 속이 편안해 안 편해요? 편안해. 왜 편안하게 느끼냐면 트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로 방귀가 뻥뻥뻥뻥 나와. 내장에 아픈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트름하고 방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우스갯소리가. 엄마가 배 아프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네. 아기를 업고 가는데 엄마가 방구를 뽕뽕 꼈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우리 애가 속이 안 좋아서 방구 낀다고 하니까 아기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안 좋으면 내가 방구 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방귀잖아요.
속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부글부글 끓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그래. 내장에 있는 것을 다른 반응으로 몸 밖으로 보이는 것을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미주신경 너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수시로 무시로 미주신경이 자극되도록 풀자. 그다음 미주신경 손상 시 목소리가 손상돼요. 그 다음에 삼키기가 어려워요. 되게 다른 내장에 교란이 오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심각한 손상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못 먹잖아요. 연쇄적으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못 먹으면 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말씀 안 되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변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영 사장님이 저렇게 얼굴이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안 나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나오는 게 없죠. 저분은 자기를 갖다 먹는 거에 신경 안 써. 맞아. 응.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 균형이 안 맞아. 언제 안 맞는 게 표시가 나냐 그럼 70살이 딱 되는 순간 균형 있게 삶을 산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 70대 이후가 되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주식처럼 복리가 되는 것처럼 건강도 복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시신경과 미주신경은 한 쌍의 뇌신경으로 두통이나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럼 어지러워. 두통에 해당이 되죠. 네. 그 다음에 편두통 있는 사람 많죠? 네. 그러면 야 오늘 배웠어. 그러면 아스피린 먹이지 말고 펜잘 먹이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미주신경 자극시켜주라고. 누구? 우리 남편. 우리 집 식구 말이야. 이거 배웠으니까. 재밌어요 안 배웠어? 난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머리가 맑아져요. 되게 편안해져요. 이해가시죠? 네. 미주신경은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응? 요거 영상을. 자, 셀프 닥터 미니탑 헤어큐 로이킹은 내 몸을 스스로 케어하는 휴대용이고요. 재활신경 근육 마사지기. 아까 혹시 남자분들은 전기를 되게 안 좋아해. 그럼 막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막 갖다 댔더니 야 나 싫어해. 전기 찌릿찌릿 오는 거 너무 싫어해.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하수한테 맡기지 않아요. 내 생명하고 직결된 것들은 프로 전문가 아니면 내 걸 맡기기가 싫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재활, 신경,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기야. 재활, 신경,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사지기야.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수기치료 해줄게 라고 하는 거하고 아무 설명 없이 갖다 막 찔러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뜻이야.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배로 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재활신경 근육 마사지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기 자극이 근육에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을 키워라 수도 없이 많이 듣죠. 걷기 운동하면 근육이 키워질까 안 키워질까요? 안 키워집니다. 걷기 운동으로는 절대 근육은 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걷는 거 말고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근육이 생기는 운동들을 하셔야 돼요. 근력을 강화시켜줘.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겨냅니다. 영적으로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힘이 생겨야 돼. 그것처럼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쓰면 2주 이상을 쓰시면 근력 강화가 돼서 실제 그 손흥민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이런 축구 선수들은 축구할 때 사람이 하지 못하는 행위까지 다 해요. 그죠?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인대나 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개인 코치도 있지만 개인 주치의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그런 경기를 뛰고 나면 반드시 하는 치료가 뭔지 아세요? 미세 전류 치료예요. 상처를 치유를 하고요. 두 번째, 부상을 방지시켜. 그럼 다음 경기 또 뛰어야 되잖아. 네. 오늘 뛰었는데 내일도 또 뛰어야 되죠. 네. 그럼 부상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 전류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이 근육에 주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몸통을 안정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편안하게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줘요. 이 친구를 하고 있으면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려. 젖산을 배출시켜. 그러면 젖산을 배출시키는 통로가 어디예요? 림프죠. 림프. 그래서 림프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원활하게 해주니까 코끼리 다리가 반쪽이 된다고 아까 김보경 사장님이 증언하셨잖아요. 그죠? 개미 다리로 조금 있어도 더 뭉칩니다. 뭉친 근육을 이완해.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 쓰지 마시고 갈 때 이걸 부착하고 가셔요. 그럼 뭉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비아그라를 하기 전에 먹어요? 하고 나서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래서 건강식품은 좋은 것들은 인체가 힘들기 전에 먹는 거예요. 보약도 미리 먹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가까워오면 좋은 거를 미리 먹고 명절 때 가야지. 명절 때 갔다가 힘들 때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모든 것들은 하기 전에 쓰자. 하기 전에 먹자.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요. 콜라겐 재배열을 촉진한다는 이야기는 틀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전기 자극이 어디에 좋으냐 그러면 근육 강화에 너무 좋다. 운동하실 때 꼭 차고 가시면 좋겠어요. 걸으실 때도 차고 가시고요. 혹시 자전거를 타신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실 때도 가시고요. 산에 가실 때도 이 패치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보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미세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역할 알려드렸고, 이 미세전류가 신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희소식이고, 이 미세전류가 신경을 회복시키면 재활에 도움 준다는 게 기쁨이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재활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예요. 앞으로 요양시장이 아니라 재활시장이 커질 건데 그 재활시장에 우리 라라 사업자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영상을 지금 찍으실 거 이따가 따로? 지금 짜는 것처럼 영상 찍지 말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누구? 우리 여기 김포에서. 김포에서.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사진을 찍을게요. 하기 전에.